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SD 건담 월드를 여행할 가이드 볼 커스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SD 건담 월드는 바로 SD 삼국전입니다. SD 삼국전을 얘기할 오늘의 제품 바로 짜자잔! 레전드 BB 스트라이크 UB 건담입니다. 왜 UB 건담이 스트라이크가 됐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제 손에 들려있는 설명서가 이렇게 작아졌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우리 한번 스트라이크 UB 건담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레전드 BB로 나왔던 스트라이크 UB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국전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동시대로 보신 분도 많을 거고, 또 코믹월드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번역이 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에서도 삼국전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국전에 나오는 UB 건담은 나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UB 건담의 모티브는 RX-78이었습니다. 그냥 건담이죠. 근데 이번에 레전드 BB로 나온 애는 스트라이크 UB 건담입니다. 스트라이크는 분명히 시드에 나오는 애고, UB 건담은 기동전사 건담에 나오는 애인데 왜 같은 애가 다른 게 됐지?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삼국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국전 이야기 전체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스트라이크 UB가 나오고 나서 제 주변에서는 또 SD에 대해서 더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스트라이크였나 보다, 혹은 스트라이크 UB라는 건 뭐 속된 말로 짭퉁 아니야? 카피품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정식으로 레전드 BB로 나온 녀석입니다. 참고로 스트라이크 UB는 레전드 BB로만 나왔습니다. 어떤 설정이 있냐면요, 원작 삼국전이, SD 건담 삼국전이 크게 세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3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1부 풍운 호걸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부 영웅 격돌편, 그리고 3부 전신 결투편, 이렇게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전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나관중의 원작 삼국지 연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입니다만, 또 그 안에서 여러가지 SD 건담 오리지널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죠. 이번에 나온 스트라이크 UB는요, 이 SD 건담 삼국전의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외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잠깐! 분명히 삼국지 외전이라고 하는 시리즈도 나왔기 때문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일담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외전이 있었거든요. 삼국전 외전. 자, 후일담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뒷이야기가 아니라 이 SD 삼국전 이후에 시드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삼국전 이야기를 새로운 형태로 전개해 보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조, 데스티니 건담, 그 다음에 손권, 아스트레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트라이크 UB가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삼국전 이야기를 그려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스토리는, 실제로 이 셋은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정도 다 돼 있었고 캐릭터 디자인도 다 나왔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스트라이크 UB만 제품화가 되고 이후로는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지가 공개되지 않은 채 종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삼국전의 인기가 이미 이게 스트라이크 UB가 나올 시기쯤에는 점점 하락하고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끝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삼국전 시리즈를 전개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UB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하면 설정만 존재하는, 저희가 기동전사 건담이나 시드에서도 모빌 슈츠 베리에이션처럼 설정만 존재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UB는 뭐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스토리가 막 시작하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나버린,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이 스토리를 알기 어려운 캐릭터로 남았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이쁘기 때문에 LBB 제품 자체로서는, 또 삼국전을 좋아하시고 유비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라이크 유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SD 삼국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SD 건담 삼국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앞서 SD 건담 월드, SD 월드를 만드는 세 개의 축, 전국전, 외전, 그리고 코만도 전기가 있다고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이 셋은 모두 SD 건담이 막 발족했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90년대라고 할 수 있겠죠. 90년대에 시작했던 시리즈들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오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장수 시리즈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SD 건담 삼국전은 SD 건담 2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국전 외전 코만도 전기와 달리 중국 대륙처럼 보이는 이 미리샤, 한국어로 쓰면 이제 삼리사가 되는데요. 한자가 이 미리샤를 배경으로 해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를 모티브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다만 여기엔 숨겨진 뒷설정이 있는데요. 실은 이 미리샤가 이 전국전의 먼 미래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공식 설정으로는 이 전국전 시대보다 훨씬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 SD 건담 삼국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혹은 또 SD 건담 팬들 사이에서는 삼국전은 전국전의 산하로 분리된 독립적인 스토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삼국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 옛날 삼후라고 불리는 세 명의 영웅이 이 미리샤 세계에 악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악을 물리친 거죠. 그리고 먼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이 되는 자들이 하나둘씩 그 이 세계 천하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데, 그 하나가 유비, 그리고 다른 하나가 조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손권입니다. 유비는 건담이고 물론 이름은 다 유비 건담, 조조 건담, 손권 건담이죠. 모티브는 유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X78이었고요. 조조 건담은 더블X, 그 다음에 손권 건담은 GP03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후에 이 사무의 후손만이, 특히 용제의 자손, 그중 용제의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이제 전설의 무기가 바로 천옥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천옥계는 유비가 사용할 때는 이제 쥐암즈의 모습이 되고요. 조조가 사용할 때는 그 더블 X의 뒤에 붙었던 팔콘, G8콘의 모습이 되고, 손권 건담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GP03는 오키스와 합체해서 덴드로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키스, 일반적으로 이제 덴드로비움이라고들 많이 하십니다만, 이 오키스의 형태로 변형이 돼서 이들이 엄청난 전설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삼국전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부 풍운 호걸편, 그 다음에 2부 영웅 격돌편, 그 다음에 3부 전신 결투편으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유비 건담이 이 고통에 빠져있는 이 미리샤를 구하기 위해 관우, 그 다음에 장비 등과 함께 일어나서 미리샤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건적을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원소와 조조의 싸움에도 함께 하게 되고요. 이 와중에서 유비도 점점 성장하고 점점 동료를 모아가는 이야기가 1부 풍운 호걸편입니다. 2부에서는 미리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 조조에 맞서서 유비와 손권이 손을 잡고 싸우는 이야기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유명한 적벽대전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으로 SE3국전이 만들어졌는데요. TV 시리즈로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여기까지, 즉 적벽대전까지만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부인 전신 결투편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중국 대륙이 3국으로 나눠져서 조조의 기가, 손건의 굉, 그 다음에 유비가 없는 유비군이 상이라는 세 개의 나라를 만들어서 싸우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듯 싶었지만, 실은 이 미리샤에 숨겨져 있는 전설의 힘, 그 중에서도 암흑의 힘인 치유 건담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조의 밑에서 군사를 하고 있던 사마의 사자비였죠. 사마의 사자비는 자신의 자식들을 희생 제물로 해서 치유 건담을 부활시킵니다. 그 치유 건담을 해치우기 위해 조조, 그리고 돌아온 상열제가 되어서 파워업해서 돌아온 유비, 그리고 송건이 힘을 합쳐서 싸워 이 치유 건담을 물리치고, 이후 사마이의 마지막 자식인 사마염이 이제 천하를 통일한다라는 이야기로 원래 삼국지 애니와 마찬가지의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에서 여기 적벽대전까지 재현이 됐던 것도 이 3부로 넘어가면 삼국전보다는 오히려 그 과거 전국전에서 있었던 선과 악의 대결, 그리고 전설의 무기 같은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다룰 스트라이크 유비는 이 모든 얘기가 끝난 뒤의 얘기인 거죠. 이 모든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실은 이 치유 건담이 암흑옥새라고도 불리는데, 이 암흑옥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8개로 깨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고, 그 중에 몇 개가 각성해서 사흉, 4개의 흉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악마가 되어 다시금 이 미리샤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걸 해치우기 위해서 그 1000호개가 부서진 빛의 구슬의 힘을 받은 유비와 조조와 송건이 다시금 싸우는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종결이 됐던 거죠. 참고로 삼국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전의 후신인 만큼 모든 스토리가 비비전사의 코믹월드로 전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 코믹월드 전개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존의 한 페이지 혹은 2페이지였던 코믹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특히 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 페이지 넓게 만화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코믹월드 쪽에 많은 힘을 들였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전드 비비 스트라이크 유비에서도 이 새로운 스토리, 우리가 아직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스토리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긴 만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끝에서는 다음 회를 기대하세요 란 말로 저희를 좀 농락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부분 어떤지 보고 싶으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설명서를 보면서 과연 레전드 비비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은 어떤 캐릭터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의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과 달리 제가 8페이지 전체를 크게 펼쳐놨죠. 네,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더욱이 이 스트라이크 유비만 기존의 레전드 비비의 판형을 따르지 않고 훨씬 작게, 그러니까 삼국전의 판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삼국전 형식 그대로 이 페이지를 넣기 위함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레전드 비비는 설명서가 다 이 사이즈인데 반해서 이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만큼은 이게 작은 사이즈에 더 많은 페이지가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 앞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삼국전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매우 간략하게, 사마이 사자비가 치유 건담을 깨워서 싸우려고 했다가 졌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뒤에 이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과 관련돼서 부서진 1000호개, 부서진 암흑옥새의 파편들을 모아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스트라이크 유비가 유비 건담도 경장 형태가 가능하다는 게 옆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유비라고 하는 U라는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1000호개가 아니라 1000호개 일부의 힘들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봉, 그 다음에 창룡과 같은 힘들을 모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의 특징은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기본이 되는 스트라이크 건담의 장비, 백팩이나 장비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요. 공중전을 하기 위한 에일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접근전의 소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원거리전을 하는 런처 스트라이크, 이 세 개가 원래 각각 환장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이 세 개의 파츠를 동시에 장비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설정으로 이 세 개를 다 장비한 것을 우리가 이제 퍼펙트 스트라이크라고 부릅니다. 퍼펙트 스트라이크. 자,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건 비비전사였어요. 비비전사에서 SD로 나온 스트라이크 건담에 이제 저 에일 장비와 소드 장비와 런처 장비를 한 번에 다 넣어주면서 그 장비를 하나하나 맞춰서 이 퍼펙트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는 기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도 바로 이 퍼펙트 스트라이크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소드 스트라이크에 해당하는 칼, 그 다음에 런처 스트라이크에 해당하는 포, 그 다음에 에일 스트라이크에 해당하는 날개를 모두 한 번에 장비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연하게도 각각을 장비하는 모습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래 이 장비들은 모두 유비를 위한 장비는 아니고요. 설정상 요 연봉, 불꽃 봉황 같은 경우에는 조조 데스티니의 신기입니다. 그거를 유비가 빌린 상황이고요. 유비는 처음에 이 연봉의 힘을 빌려서 연봉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의 형태로 코믹월드에서 전투를 시작하고 그 와중에 관우와 장비의 힘을 받아 신삼위일체를 성립하면서 이제 용봉, 그러니까 창룡의 힘이 각성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용봉 스트라이크 유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의 모습을 완성을 하는데요. 이 코믹월드에서도 되게 아쉬운 것이 이 코믹월드 전편은 여기 보이십니까? 그 반다이 합의 사이트 비비전사 공식 홈페이지 웹상에 웹코믹으로 일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요. 이 뒤에 새롭게 싸우게 된 적, 그림자 안에서 나온 적이 자신의 정체를 막 밝히려고 하는 찰나에 이 코믹월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자가 누군지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는데 그 뒤로는 안타깝게도 연재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각각의 캐릭터, 즉 뭐 창룡, 뭐 연봉 이런 캐릭터들, 이런 무장들은 뭐 캐릭터성이나 어떤 신기로서의 설정이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는 더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보다는 예쁘게 아주 잘 나온 레전드 비비 본 제품을 가지고 각 무장들의 특징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입니다. 지금은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에 필적하는 완전히 모든 장비를 장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유비 건담임을 알 수 있는 이 독특한 머리 모양은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빛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유비답다고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면 기동전사 건담의 모습보다는 스트라이크 건담의 모습이 확실히 더 많이 남아있는 새로운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각 무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창룡도, 그 다음에 왼손에 들고 있는 대포가 경룡포, 그리고 등에 장비되어 있는 것이 연봉익입니다. 각각 3개의 신기를 장착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살펴볼 특징들로는 허리에 차고 있는 원래 본인의 검인 강룡검까지 무장은 엄청 충실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을 갖고 있고요. 갑옷들도 보면 이 포와 어깨 부분, 칼과 어깨 부분, 그리고 가슴과 날개 부분이 한 세트로 3가지 갑옷과 3가지 무기를 장착한 형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 무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나왔던 유비 건담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이고요.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비비전사 기념비적인 300번 유비 건담입니다. 사실 구판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사실은 최근 제품이라 레전드 비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관절 부분이 다 있고요. 무장으로는 용재검, 그 다음에 등에 있는 유비의 특징인 쌍검이죠. 이제 조룡도와 아룡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지금의 레전드 비비와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실제로 이미 유비 건담이 나왔을 때만 해도 와, SD 건담이 굉장히 새로운 형태가 됐고 팔관절이 있고 다리관절이 있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습니다.
레전드 BB는 이 삼국전 형태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한 형태를 갖고 있죠. 자, 이 뒤에 나온 것이 이 유비 건담의 파워업 형태인 상열제 유비 건담입니다. 소체도 약간 달라졌고, 그 다음에 황금색 무장과 더 커진 이제 조룡도와 아령도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재현이 됐습니다. 이 뒤에 이 SD 건담 삼국전의 큰 인기에 힘입어서 애니메이션화가 추진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기존의 캐릭터의 모습과 스토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버전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요 일명 진 버전 유비 건담입니다. 다른 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일단은 조룡도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각성 전 용재검과 각성 후 용재검이란 형태, 기존의 용재검은 이렇게 쭉 뻗은 일자형 검이었던 데 반해서 진 버전의 용재검은 이렇게 쭉 뻗은 일자 형태에서 이렇게 용 모양의 거대한 검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설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어깨 갑옷이라든가 이제 등 부분에 있는 요 날개 같은 망토 같은 요 갑옷의 디자인도 기존에는 이렇게 불꽃 모양이었다면 좀 천재질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예전 유비 300번보다는 요 진 시리즈 유비 건담이 훨씬 구하기는 용이하죠. 유비는 아주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나 제품이 나오면서 삼국전에 엄청난 인기를 증명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비교해서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의 각 무장은 분리해서 각 신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용과 봉황, 이 둘이 합체가 되고요.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의 모습일 때는 이제 용봉 스트라이크 건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형태에서 아까 보셨던 이제 신수 합체 형태까지 이제 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 형태에서 일단 무장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경룡과 연봉과 합체하면 그걸 신수 합체 형태라고 해서 우리 이제 퍼펙트 스트라이크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레전드 BB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에 대한 것보다는 SD 건담 삼국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길었죠. 저도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이 스트라이크 유비 건담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었었다면 더 재밌는 이야기,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이죠. 자,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음 편에는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SD 건담 월드에 대한 얘기를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SD 건담 월드에서 다시 만나요.